자, 1978년에 중국이 덩소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그죠? 서구 자본, 서구 기술이 물밀듯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런 그 선진 기술과 자본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고맙게 받으면서 엄청나게 좋은 그 조건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서구의 그런 그 문화, 문물, 기술, 자본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국이 1대1로를 얘기를 하고 중국 제조 25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그야말로 맞짱을 뜨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의 도광양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시황제 때 만들어지게 되는 북방의 그런 그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남쪽으로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저지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북위 40도선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북위 40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목과 농경을 가르는 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와 유목민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진나라 한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5호 16국이라고 해가지고 유목민들이 화북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당시대를 지나게 되게 되면은 당말 5대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에도 또다시 유목민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몽고족, 원나라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유목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족인 명나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여진족, 만주족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들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이 민족이 자신의 그런 그 국토를 유린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남쪽의 농경민의 역사와 유목민이라고 하는 2대 대결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 바로 유목민이 중국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흡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흡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이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지만은 중국의 그런 그 우수한 문화에 의해 가지고 언젠가는 흡수 동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화되고 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우수한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그 자부심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특히 이 시진핑 시대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이후가 되게 되면은 외교적으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세계의 공장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G2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서구 문명에 기대어 가지고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중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진핑 집정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따라 배우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중국적인 가치, 중국적인 질서로 다시 저는 되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소강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100년, 2021년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은 소강사회를 이룬다. 소강사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배부른 사회가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배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회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모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기에 있어요. 예기 예언편에 나오는 소강사회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서구적인 질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일이 되는 194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 100년, 바로 이후 100년이면 2049년이 되죠, 그죠? 2049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중국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옛 제국 시절의 중화 질서를 다시 재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2049년이 되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능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 시대의 중화 제국적인 질서를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어찌 보면은 바로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이제 시진핑 이후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서구 따라 배우기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을 해봤던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바로 그러한 질서를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소강사회 그리고 중화 세계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 이후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독자성이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굴기를 얘기하죠. 그야말로 대굴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뚝 솟아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과학기술의 굴기뿐만 아니고 군사의 굴기니 해양 굴기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사실은 많이 깔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서서히 역정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의 그런 그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간에 얼마만큼 이 중국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태들을 한번 생각을 해왔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그런 그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 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중국을 얘기할 때도 이런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도강양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